자, 이제 좀 쉬고 와서 자, 2부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방식까지 이제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메인전은 어쨌든 ABC 방식으로 이제 1등부터 7등, 8등부터 14등, 15등부터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밑에서부터 뭐 D조다. 그러면 1등부터 4등까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럼 그 선수들이 8번, 9번, 10번, 11번 차량이 되는 거죠. 총 11명이 이제 레이스를 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이 레이스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반칙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반칙을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동철 선수가 어떤 경우가 이제 이 레이스 하다가 반칙으로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쵸.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부닥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간혹가다가 이제 일부러 알면서도 부닥치는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대부분 저는 이제 뭐 다 못 봐서 부닥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휠트윈이라고 그건 이제 인정이 된다고 그러죠. 차량 대 차량, 바퀴 대 바퀴가 붙어 있어서 쓸 경우에 그거는 이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차량, 선두 차량과 본인 차량이 선두 차량 뒷바퀴하고 본인 차량 앞바퀴하고 부닥쳤습니다. 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페널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레이스에는 차선은 없지만 그렇죠. 선행차 후미차는 정해져 있거든요. 후미차가 선행차를 건드리면 원래 안 돼요. 네. 예. 실질적으로 자동차 레이스 할 때도 차가 완전히 코너에서, 예를 들어서 선두 차량이 이제 코너를 들어갔는데 후미 차량이, 선두 차량이 이제 코너에서 벌어져 가지고 후미 차량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대1이 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두 차량이 이미 코너를 들어가려고 꺾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틈이 있다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이거는 뭐 그냥 100% 반칙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차가 헤어핀을 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예전부터 이제 봤을 때 네. 인코스를 파고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인코스에 대한 기준이 네. 내가 돌고 있는 그 라인에서 그렇죠. 차가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는 그게 허용이 되지만, 차 반대밖에 안 되는 공간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렇죠. 난 정당하게 인코스를 파고든 거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뭐 예전에 2%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보통 이제 차가 진입을 해서 네. 핸들을 꺾어서 코너 방향으로 꺾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면 네. 뒷차는 절대로 출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안으로 후비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렇죠.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 차 한 대가 정상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그렇죠, 공간에서는 그렇죠. 네.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를 적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건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페널티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뭐 선두 차량을 추돌을 해가지고 차가 움찔하거나 됐을 경우에 본인이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잠깐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래서 앞차를 먼저 출발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가는 게 경우. 매너주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지 않고 그냥 달렸다. 네, 네. 그러면 1회는 경고만 아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라운드에서 계속적으로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할 건데, 네. 페널티가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 레이스를 많이 참가하신 분들은 대충 알지만 초보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페널티를 드리게 되면 차가 피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이제 피트로 스탑앤고라고 들어와서, 스탑앤고라고 표현하죠. 그러죠. 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네, 여기서. 달리다가 네.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스탑앤고 하면은 몇 번째 스탑앤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피트에 들어와서 딱 와가지고 네. 네 바퀴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쓱 지나가면 안 네. 되고 무조건 그렇죠. 한번 무조건 딱 멈췄다가 정차했다가 다시 지나는. 출발하는 겁니다. 단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스탑앤고를 했다고 기름을 넣으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아, 저도 봤어요. 근데 네. 기름을 넣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스탑앤고는 벌칙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모든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 차가 완전히 정차했다가 네. 출발하시면 그거로서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네. 절대로 기름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기름 넣으셔도 돼요. 예. 제가 보고 확인되면
다시 어차피 페널티가 아니요. 다시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경우는 알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나 엑스퍼트에서는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 지금 우리 접수하신 분들 60명 중에 대회 경험 없으신 분은 없어요. 레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접수를 해주셨는데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뱅고에서 차를 꺼내서 멈췄다고 해서 출발 안 하고 꺼내서 주유를 한다. 그러면 한 해 삭제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 그리고 거예요. 이제 가장 또 애매한 경우가 이제 점프 간의 이제 차량 네. 충돌인데 공주에서 크래시 나는 거는 누구 그쵸. 편으로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공중에 떠서 랜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후미차가 점프 뛰고 랜딩하는데 추돌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애매한 상황인 네,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부과하기가 정말 애매해요. 왜냐면 어쨌든간 추월하려고 점프 뛴 것도 아니고 네. 뭐 정상적으로 점프를 뛰었는데 앞차가 뭐 예를 들어서 점프하고 랜딩하면서 좀 삐끄덕 해가지고 부닥치는 경우도 있을 수 아 있고. 그런 경우는 네. 당연히 페널티가 네. 아니라고 저는 근데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네, 이제 좀 그렇죠. 세게 뛰어서 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제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대부분 뭐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죠? 고의다 네. 아니다 네. 이게 대부분 판단이 섭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레프리한테 그 일임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뭐 맡기시면 될 것 같고 뭐 공중에 뭐 시간차 간격 없이 점프 뛰었는데 공중에 부닥쳤다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김민성 선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반칙당한 적 있으시죠? 아 있죠. 네. 하신 적도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있죠. 자 일단은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반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차랑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네. 뭐 안 보였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부러 박으려고 박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내 판단에서는 아 이거 뚫고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 크래시 없이 지나갈 내가 수 있겠다. 추월을 할 수 있겠다 네, 네. 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판단이 그릇된 거였던 거고 제가 이제 그 해외 드라이버들 영상 큰 대회들을 많이 보면은 걔네들은 이제 레이스를 계속 돌다가 네. 후미차가 선두차를 추월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계속 따라가고 사실은 레이스는 그 맛에 하는 거고 이 계속 같은 페이스로 주행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긴장감과 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주행하는 거. 그 기분으로 이 레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추월하기보다는 이 해외 드라이버들도 이 추월하는 경우는 앞차가 실수를 했을 때 후미차가 선회차를 지나가는 거지 뭐 잠깐 틈이 있다고 뭐 코너에서 잠깐 얘가 아웃으로 갔다고 그 안으로 파고드는 거는 진짜 막랩에 1등 2등이 갈리는 상황에서의 모험이 아니라면 보통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앞차를 추월하는 레이스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노력을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러려면 저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선을 하고 본선을 하는 이유는 우리 RC의 경기는 이 목적은 본선 메인전인 거고 네. 근데 메인전을 하는 이유는 이 트로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입상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명예가 올라가거나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제 경험에서는 메인전에서 긴장감을 갖고 넘어지지 않고 나랑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과 겨뤄서 누가 하나 삐끗 실수하건 어쨌건 그 긴장감으로 조종대에서 내려올 때가 가장 이 재밌죠. 마약 같은 네, 이 맞아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하는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예선에서의 변별력을 갖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줄을 이렇게 세우면 메인전 때 그 재미난 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앞뒤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레이스가 참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선전도 사실은 이 콘트라 프랙티스라는 걸 해야죠.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만에 해야 되고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이 이 참가자들의 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선 조를 편성하고 이 예선전과 이 본선전을 하는 거고 예선전도 이번에 하는 것처럼 이 포인트로 하는 거, 이 변별력을 더 키우고 뭔가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칙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알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불만이었던 건 반칙을 했으면 페널티를 준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코로나 전에 KM에서 1대10이나 1대8 대회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서운하고 뭔가 이렇게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마샬 관계예요. 조종이 끝나면 조종대를 내려놓고 그 조종기를 내려놓거나 차를 두는 것 자체도 피트에 들어와서 피트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홈프까지 들고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마당이 우리 넓으니까, 또 우리 대회할 때는 항상 여기 테이블을 네네. 비치해 놓으니까 테이블에다가 내려놓고 들어가면 조종이 끝나고 내려와서 필드 마샬을 보러 가기까지 사실 10초 15초가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딜레이도 없고 메인전도 길게 재밌게 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마샬을 외치는 게,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경기가 끝나고 내려오면 30초든 1분이든 우리가 대충 동선이나 시간을 아니까 그 시간 이후에 마샬이 안 나오는 건 그냥 그 다음 랩에서 이 피트 칼같이 하자. 스타뱅고를 그냥 뭐 더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뭐 이름 누구 부르고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하되, 그 사람은 그 다음 레이스에서 페널티를 그냥 주자는 거죠. 네.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 대회가 있어요. 안 나오면은 그 마샬 자리에다 가차 없이 번호를 그냥, 붙여놨다가 한 대 지워버리거나 좋은 기록 하나 지웠는데, 자 문제는 기록이 안 좋은 사람이 안 나와 이래버리면 그 사람 기록 지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샬이 없으면 주행하는 선수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칼같이 하는 게 좋지만 그냥 조종대 앞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못 들어가게 그쵸. 그러니까 조종기를 딱 내려놓고 네. 바로 마샬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는 게 근데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뭐 브랜드 대회든지 뭐 일반적인 대회 같은 경우는 진행 요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게 진행이 안 문제.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KM 같은 경우는 보통 진행 요원이 너댓 뭐 명. 6명 정도 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진행 요원이 유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핫바디컵 때도 제가 한번 이갑도 사장님한테 한번 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브랜드에서 실제로 시합을 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들은 맡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스텝은 브랜드에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근데 인원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나오시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동선을 좀 잡아주시던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 작년 고창에서 핫바디컵 할 때 네. 그때는 굉장히 이갑동 빨랐어요. 사장님이랑 이렇게 몇 분 스텝이 진짜 있어서 네. 조종 때 그렇죠, 내려오는 그렇죠. 사람은 네. 바로 그냥 네. 조종기 그렇죠. 반납시키고. 그때 방송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했지. 네. 고창 사장님도 스텝이었고 그때.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스텝 인원이 있는 거예요. 해주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기 명만 때문에 있어도 재밌어. 사실은 네. 그렇죠. 훨씬 깔끔하게 수월하죠. 진행이 될 수 네.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프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코리아 버기 파트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육택 사장님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육택 사장님이 대회를 그러니까 경기를 참가를 하시지만 참가하시지만 그 이외 시간에는 여기서 이육택 사장님이 이제 통제를 해주실 거예요. 네. 조종이 끝난 선수들은 바로 테이블 위에다가 조종기하고 차량은 미케닉 봐주시는 분들이 들고 그렇죠,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조종 때 조종기 놓고 테이블에다 조종기 올려놓고 바로 마샬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할 거고, 그 레프리를 저는 창문이랑 CCTV를 통해서 봐요. 근데 저걸 계속 보다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이 반칙하는 사람을 제가 왜 기가 막히게 잡아내냐면요, 한 조를 보면요, 아까 일부러 박는 사람은 없다, 일부러 코스를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보면 앞차 추돌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반복되면 그거는 약간 일부러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 조에 한두 명씩 껴있으면 그 차만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은 이번 대회는 레프리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러니까 레프리가 2명인 거예요. 저도 보고
위에 조종대에서도 한 명씩 또 배치를 할 거고 밑에서 이제 원활하게끔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또 진행 요원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주최자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선수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대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 지금 아까 추돌 알아봤는데 추돌 말고 또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조종대에서 네.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 그렇죠. 뭐 크래시가 있거나 뭔가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네. 이 자기 화를 감추지 못하는 분들 네. 그것 또한 P10의 대상, 그러니까 스타뱅고의 대상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예. 뭔가 다 이게 규제가 있어야 네. 그걸 지키는 거지. 내가 불이익이 없으면 그 규제를 사람들이 굳이 지키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 가끔 조종대에서 그렇죠. 저도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게 아니 그 화가 나서 하는 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실수했을 때 웃으면서 에이씨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저는 뭐 누구한테 욕을 하거나 워낙 제가 뭐 성적을 위해서 대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꼴등하면 어떻고 1등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건데 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 실수하거나 막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실수했어 있었을 때 혼자 그냥 웃으면서 에이씨 하고 그냥 하고 내려오는 정도지 제가 누군가한테 욕을 하거나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욕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함을 질러 갖고 다른 선수들 주행에 피해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예전에도 한번 주의해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 대회 때 제가 욕설 하시는 분 무조건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서로 그런 부분 주의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주최가 저 혼자 하는 게 다 아니라 레프리들이 같이 봐야 될 일인 거죠. 아침에 이제 선수 미팅할 때 제가 메모해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웃으면서 좀 즐겁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게 보통 그런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심판을 제대로 안 봐주기 때문에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심판을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근데 거고. 그게 이제 좀 이해 또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게 실제로 사람이 눈이 두 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두 명이 그러니까 있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공정하게 심판을 보긴 할 거지만 차마 또 실수로 또 다른 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뭐 최대한 뭐 어차피 레프리가 뭐 누구 편을 들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거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페널티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름 넣을 때 PT에서 PT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PT의 라인에서 차를 빼갖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라인에서 찾길에서 기름을 넣으면 안 되는 기름을 거죠. 넣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그 영상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급해서. 급해서 맞아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아마 그렇죠. 페널티 주죠. 눈여겨 보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반드시 바깥으로 빼서 기름을 넣으시고 올려놓으시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름 넣습니다. 급하다고 그냥 밖에다가 아니 밖에다가 뒷차를 안 보고 뒷차를 안 보고 뒷차를 봐야죠. 상황을 봐야죠. 뒷차가 올라와서 기름을 넣고 들어가는데 거기 앞에다 던지면 이것도 페널티입니다. 그렇죠. 주행에 분명하게 차가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없을 때 차를 놔주고 차를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인 거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거 굳이 안 집어내지 않아도 뭐 각 팀의 리더들은 다 아실 거니까 뭐 대부분 팀 리더들이 뭐 봐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줬으면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칙도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반칙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니저